오늘은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권성동 위원장을 자리에 모셔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총선이 50여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6분이 포진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당의 공세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고요. 총선 준비 전략부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임기 절반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저조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주고 있고요.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지금 응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보수당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도민들의 많은 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하면서 범보수 진영이 그야말로 구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천 관련돼서는 조금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보수 진영 통합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보수 진영이 하나가 돼서 미래통합당을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은 다 이제 사그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천입니다. 공천이라는 거 원래 조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래도 그 전에 선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잡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혁신 공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자들을 내므로써 보수 통합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과거와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거든요. 도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그렇고 또 미래통합당의 위치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는데 위원장님 이런 때야말로 정책과 공약으로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관 갖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대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집권할 시기에 잘못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해준 일이 없어요. 우리 정부 때 중앙정부의 승인에 났던 동서고속철도라든가 또 설화산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것이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가 차별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이제 공약과 정책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한 후에 도민들에게 강원도 발전 방향 또 규제 완화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회가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구 획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도민들 관심은 역시 도내 의석 9석과 춘천 분구 그리고 도내 다른 선거구들 변동 여부일 텐데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선거법 규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국회에서 정해줘야 될 것이 그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고 그다음에 시도별 의석수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정해서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 입장은 춘천이 인구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걸 분구를 하자. 그리고 대신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북, 김제, 부안 지역구를 폐지를 해서 분리를 하자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순천은 인구 상한선을 넘지만은 조금 넘으니까 그건 분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선거구를 춘천을 분할을 하려면 분구를 하려면은 다른 선거구를 하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4+1이라고 민주당하고 그 호남 기반 정당이 야합을 해서 만든 그 4+1 협의체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김제 부안을 살리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행 상태로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을 선거구를 죽여야 춘천이 늘어날 수 있게 300명으로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민주당에서 김제 부안을 선거구를 죽이고 예. 우리 강원도 춘천을 분구를 해서 강원도를 9석을 만들어 주기를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전에도 도당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19대 때 그렇죠. 예, 예. 그때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옛날 기억하시면서 좀 기대감을 내비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예. 많은 것 같거든요. 다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좀 총선 이후에 몇 석 정도 좀 가져오실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 그 중앙정부에서 매번 이제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하는데 예.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예. 또 선거 승패도 그 기라성 같은 선거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도 맞춘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19대 때 저희들이 강원도 내 전석을 다 이렇게 석권을 했는데 그때 석권한 이유가 우선 정책이나 공약을 잘 내세웠고 예.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후보를 우리가 이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당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예. 그 보수 통합을 이뤄냈고 또 공간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만은 그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 그런 후보를 낸다면은 저는 충분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권성도 미래통합당 도당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